자, 가볼게요. 여보세요. 자, 음, 자, 우선은 블랙라벨부터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블랙라벨, 먼저 쪽수로는요, 117쪽만 제가 필수로 냈었죠. 웬만하면 블랙라벨 밑에 필수 연습 문제 안 내는데, 스텝 1은 낼 수 있으니까 스텝 1은 꼭 해오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17쪽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쪽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19번부터 24번. 몇 번? 없어요? 19번부터 24번? 다 하셨어요, 숙제? 넘어간다, 그러면? 19번부터 24번 없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집은 똑같이, 우리 원방부터 나가면 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 페이지가 78페이지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78쪽 질문 있을까요? 78쪽. 없을까요? 79쪽. 80쪽. 81쪽.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시험 대비 문제 82쪽. 83쪽. 없습니까? 84쪽. 없어요? 85쪽. 20번? 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 위에 두 점, 마이 컴마 0과 2 컴마 0 위를 원 위로 움직이는 P에 대하여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이 나타난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무슨 문제라고 하죠? 바로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원이 일단 중심은 0,0이면서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이 컴마 0과 2 컴마 0을 지금 각각 A, B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근데 P점은 뭐냐면 저 위를 돌아다닌대. 그럼 P점을 우리 아시다시피 항상 자체 방정식은 일단 A, B라고 둬야 되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짓이 정해져 있죠. 첫 번째, A, B는 어디 위에 있어? 요 원의 위에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이다? 4라는 첫 번째 식을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저 P가 돌아다닐 때마다 삼각형을 만들어 봤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한 삼각형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보다는 그 세 개의 점이 만들어내는 바로 무게중심의 한번 발자국들을 이어보자라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나올까라는 거야.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세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데 다행히도 A는 마이너스 2, B는 2니까 다 더하면 0 나올 거고 A밖에 안 나오니까 3분의 A, 3분의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이 발자국들을 모아서 무슨 모양이 나올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A, B는 요 A, B랑 같은 A, B니까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X,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는 3X라고 쓸 수 있고 또는 B는 3Y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를 각자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요 식은 어떻게 나온다? 9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4. 그럼 요건 원은 아직 아닙니다. 원은 항상 2차 계수가 1 나와야 되니까 다 9로 나눠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분의 4라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혹시 잘 봐. 무게중심 발자국 찍고 만약에 요쯤에 와 있으면 무게중심 찍고 요쪽에 와 있으면 무게중심 찍고 이 무게중심들을 다 이어보면 신기하게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3분의 2짜리인 요런 원들의 좌치가 나오더라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도형의 길이래. 얘들아 우리가 원의 길이면 원의 길이지 왜 도형의 길이냐면 너네들한테 힌트조차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도형이라고 하면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점이 나올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 너네가 먼저 얘가 무슨 모양인지 구하고 그래서 나는 원이네. 그럼 원의 길이는 뭘 말하라는 거랑 똑같아? 바로 둘레 길이니까 반지름이 바로 3분의 2가 될 거고 따라서 둘레 길이는 뭐가 나와? 2파이r 따라서 3분의 4파이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거지.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21번. 자 21번 가볼게요. 21번은 되게 쉽고요. 이거 사실 이제 블랙라벨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21번 한번 봐볼게. 자 일단 원이 있고요. 직선이 지나가면서
직선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일명 한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현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저 현의 길이가, 일단은 얘는 뭐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현의 길이는 달라지겠지만, 원도 고정이고 직선도 고정이면 저 현의 길이는 일정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 원과 미안. 내가 뭘로 힌트를 바로 줘버렸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원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 두 교점에, 요것도 우리가 일명 공통현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자, 근데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쳐진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한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넓이가 어땠으면 좋겠대?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언제가 가장 작냐면, 바로 그 공통현이 이 빨간색 원의 뭐가 될 때?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소자 그려야겠죠. 소 나타내고 이렇게. 그럼 결국 요거의 반지름은 뭐 나옵니까? 앞에 있는 원을 아무거나 건드려도 사실 좀 원이 더럽네. 루트 13이 나올 거고.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이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봤더니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구하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원을 뭐 할 거야? 빼자라는 거야. 그럼 빼볼게. 자, 먼저 한 원을 일단 일반형으로 이쁘게 나타내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그 다음 1 더하기 16이니까 17 거기서 13 넘어오니까 플러스 4는 0 요거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그리고 9 더하기 1 10인데 8 넘어오니까 플러스 2는 0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보자 라는 거야. 그럼 빼면 없애서 8x 없애서 마이너스 6y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이쁘게 그냥 다 약분해서 요렇게까지 식을 찾았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찾은 이 직선이 뭐다? 바로 이 노란 색깔 직선이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나는 노란색 직선부터 원의 중심 몇 가지? 앞에 원을 건드렸으니까 마이너스 1,4까지 거리를 구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이 거리 디스턴스는 루트 16 더하기 9분의 5분의 절대값 마 1,4 넣으면 마 4, 마 12, 마 16, 마 15 이렇게 나와서 얘는 3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여기가 3이 되겠네. 그럼 피타고라스로 쓰면 루트 13에서 9를 빼는 거니까 4고 루트를 씌우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원이 가장 작은 원이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거의 넓이. 따라서 이 빨간 색깔 원의 넓이는 4파이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그러면 저 진도 나가도 돼요? 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주간 테스트 보고요. F반은 통과 기준이 2개까지입니다. 2개까지 통과니까 꼭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집합 바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여 오세요. 자, 오늘 제 목표가 집합을 거의 다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책으로 나가도 되고 제 개념 노트를 펴봐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번에 일단 집합 제시라기보다는 더 추가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부족한 학생이니까. 말고도요. 네. 1 플러스 2는 틀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오답을 문제를 풀리는 거고 불통과는 불이익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통과를 하려고 노력하겠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 저번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면 A, 대문자를 이용해서 중괄호 안에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즉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고 원소라고 하고 그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경우 원소의 0단어 앞글자를 따와서 삼지창 2를 썼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 원소가 아닐 때는 뭘 쓰자? 삼지창이 아니다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원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각자의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일명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 부분집합은 결론적으로 개수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좋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바로
원소가 3개면 2의 3승, 원소가 n개면 2의 n승계다라고 말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분집합과 항상 쌍둥이로 나오는 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 하나를 뺀 똑같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 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자 했어. 그러면 이 부분집합들을 나열해 보면 결국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들이 각자 괄호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있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는 바로 몇 지창을 쓴다? 얘는 얘한테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앞글자를 써서 이 지창을 쓴다라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DE 얘는 전혀 저거랑 상관없을 때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창이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게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집합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한 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블랙랍의 책을 보면요, 그래도 기초적인 문제들은 좀 풀면서 가야 되잖아. 자, 그리고 또 개념 설명해 줄게. 그리고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딱 손으로 셀 수 있거나 개수를 한정 지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라고 했고,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에 뭐를 할 수 있어? 넘버링을 붙일 수 있더라. 너 몇, 너 몇, 너 몇. 따라서 우리가 유한집합일 때는 집합 앞에 넘버링 n자를 붙여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반대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무한집합은 개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원소가 많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상대적으로 바로 공집합이라는 걸 배우더라라는 거지.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다? 원소가 없으면 무한이죠. 그게 아니라 그랬어. 무한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지 원소가 없다가 아니야. 따라서 공집합도 엄밀히 따지면 유한집합이고, 그 개수는 뭐라고 말한다? 바로 n 공집합의 넘버링은 0개다 라고 말하자 했어. 근데 아이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때 예시 내가 들어드렸지? 바로 그냥 공집합 마크랑 만 나올 때랑 괄호 안에 이런 마크가 나올 때는 엄연히 다른 거다. 얘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진짜 원소의 개수가 없지만 얘는 괄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다. 그래서 원소로 취급해서 얘는 원소가 몇 개다? 한 개다 라고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48쪽 좀 한번 봐볼까요? 148쪽. 자, 148쪽에 우리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히려 얘들아,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으로 틀리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1번 보시면 집합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사람의 모임, 안경이라는 기준이 있죠. 기억 맞고. 니은, 높은 삶들의 모임. 얼마나 높은 게 높은 건데. 뭐 한라산도 높다고 할 수 있고 뭐 가까운 뭐 다른 산도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 기준이 없죠. 니은 탈락. 5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 애들이 이 디귿을 틀렸다고 하거든요. 왜요? 선생님, 5보다 작은 게 얼마나 작은 건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정수라고 줬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모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고, 루트 2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 얼마나 가까운 게 가까운 건데 0.1 차이 나야 돼? 0.2 차이 나야 돼? 기준이 없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4번 한번 봐볼게. 4번 보시면 다음 유한집합을 고르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아달래. 기억, 4부터 시작해서 60까지 끝났으니까 얘는 뭐야? 유한집합이고 원소의 개수는 60 자체가 4 곱하기 15니까 15개가 되겠네요. 니은, 양의 유리수? 와, 이거 정말 많죠.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라 할 수는 없고요. 디귿, 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1보다 작은 정수니까 어쨌든 유한집합이고 원소의 개수는 꼴랑 몇 개? 3개다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고, 리을, x제곱은 마이너스 1, 애들이 이거 리을도 많이 틀렸다고 할 것 같아. 애들이 대부분 집합인 거 고르시오 하면 말 안 되면 집합이 아닌 줄 알아. 얘들아, 말이 안 되니까 원소가 없어서 공집합이야. 그래서 리을도 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말 안 돼요 선생님, 집합 아니에요. 지금 너네들이 말한 건 뭔지 알아? 명제야. 말이 안 된다 된다는 우리가 명제를 판단할 때고,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가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유한집합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3개라고 대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뒷장.
자, 요거 설명 안 했네. 우리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진짜 다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그림을 이용하는 벤 다이어그램.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 제시법.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건 나중에 가면 문제 엄청 그림 많이 그려서 나타낼 거고, 원소 나열법은 거의 드물고, 조건 제시법은 항상 따라서 나오는 게 X바 X는 요거는 항상 써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뭐 뒷장은 원소 나열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뒷 151쪽 한번 봐볼게요. 이제 151쪽 보면 9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A는 이미 원소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대요. 그때 자, 애들이 B랑 C가 얘들아 무슨 법을 이용해서 나타나 있죠?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내가 분석해 줄게. B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어?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 X, Y에 너 뭐 넣을 거야? 그래서 제가 정해 드릴게요. 어떠한 이유로? X는요, 어디서 뽑고? A라는 집합에서 뽑고요. Y도 A라는 집합에서 뽑으세요 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두 개 뽑아서 더해라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간과하다가 무조건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요 뒤에 사실 요 문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죠? X랑 Y랑 같은지 다른지. 요런 거. 요것만 할게요. 그냥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써 있으면요. 같은 거 뽑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I, 1. 하지만 요런 문장이 있을 때는 절대 같은 거 뽑으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전혀 이런 말이 없으니까 같은 거 뽑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빨리 암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I, 1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반대되는 거 뽑으면 0, 그 다음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C라는 집합은 너 누구 원소로 갖고 있니? 저 X, Y요. 그럼 X랑 Y는 뭐야? 걔도요, 똑같이 A에서 뽑아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같은 거 뽑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요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A와 B의 원소의 개수 좀 더해줘 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다가 4개 더하니까 답은 몇 개? 10개.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조건제시법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뭐를 원소로 갖는지 먼저 판단하고 이놈이 탄생하는 이유가 원리가 바로 뒤에 써 있으니까 그 원리대로 앞에 있는 걸 계산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끝났어요, 집합은. 앞에 가장 기본 개념은 끝났고요.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인데 집합의 포함관계 자체가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바로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우리 어디 있냐면 문제로 가보 요거 설명해야 돼. 155쪽에 개념 9번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 9번 보시면 우리가 특정 원소를 포함할 때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근데 제일 쉬운 건 포함하지 않을 때겠죠. 포함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새끼 죽여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었어. 1, 2, 3, 4, 5가. 어이구. 이렇게 5개. 근데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 좀 찾아줘 라고 하면 2에 5승 하니까 32개라고 말할 거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그 32개 중에서 2랑 4는 안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애초에 2랑 4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원소가 1, 5, 3 3개 남았으니까 2에 3승 8개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요 이 32개 중에 꼭 이 4를 갖고 있는 놈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원리는 똑같아요. 이 4를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이 4를 지우고 원소 3개 남으니까 2에 3승 8개라고 말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말라고 하면 지웠고 포함하라 그래도 지워버리면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닌데 왜 개수는 똑같은 원리로 구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대충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그 원리가 보인다라는 거지. 뭐냐면 1, 2, 3으로 해볼게. 꼴랑 8개밖에 안 되니까 공집합 1, 2, 3 그 다음에 1, 2, 1, 3,
2, 3.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 1, 2, 3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인데 내가 이래 보는 거지. 여기서 2를 꼭 가지고 2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세봤어. 2 없는 거. 하나, 둘, 셋, 넷, 진짜 4개 나와. 따라서 2라는 원소가 없을 때는 바로 2의 2승에서 4개가 진짜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쳐볼게. 2 없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쳤다 이거지. 근데 이번에는 2를 꼭 포함하라 그랬지? 이번에는 2를 없애라 그랬지. 아이씨. 미안. 2를 없애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의 2승 4개였어. 그럼 이번엔 2를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는 거야. 공집합, 너 2 없지? 내가 너 2 하나 줄게. 그래서 얘한테 2를 추가해. 1, 너도 2 없지? 너 2 하나 가져가. 3, 너도 2 없지? 너 하나 가져가. 1, 3, 너도 2 없지? 2 가져가. 오히려 2가 없는 애들을 찾아서 2를 무조건 강제로 부여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공집합인데다 2를 주면 2가 나와. 1밖에 없던 놈한테 2 주면 1, 2 나와. 3밖에 없던 놈한테 2 주면 2, 3 나와. 1, 3밖에 없었던 놈한테 2를 부여하면 1, 2, 3이 나와. 그 말 뜻은 뭐냐? 결국엔 2가 없던 놈한테 2를 강제로 부여하면 반대인 애들이 다 나오더라. 꼭 2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나오니까 난 반대로 2가 없었던 애들을 찾아서 강제로 2를 부여하자. 그래서 2가 없었던 놈을 찾아도 똑같이 정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이 된 게 아니라 없는 놈한테 강제로 2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개념 9번에 나와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서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여기 있다. 몇 번? 158쪽 한번 봐볼게요. 158쪽에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시면 일단 조건지시법입니다. x바 x는 6의 양의 약수래. 요것도 말해줘야겠네.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우리 중학 1학기 때 내용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약수 하면 중학교 때는 음수라는 것 자체를 안 배우기 때문에 항상 양의 약수를 항상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 요렇게 써 있어도 중학교 때는 1, 2, 3, 6이요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만약에 양의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음수 쪽도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6에 마일, 마이, 마삼, 마육 8개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양의 약수라 그랬으니까 우린 감사합니다. 1, 2, 3, 6이라고만 적을 거고 자, 1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을 꼭 포함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뭐 해라? 1 지워라. 그러면 2, 3, 6 갖다가 만들면 2의 3승 8개. 답은 이렇게 구하더라 라는 거야. 근데 1 가지고 있으라면서요. 없는 애한테 강제로 지금 다 1을 부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2번, 2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2 지워. 그럼 감사합니다. 3개 남으니까 8개. 자, 3번 가볼게. 야,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마. 원리는 똑같다. 2는 애초에 없었고 1 없는 애들 찾아서 1 강제로 부여하면 되니까 1 없는 애들 2의 2승 4개라고 대답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필수형 11번을요, 제가 진짜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난 요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이 사실은 집합을 공부를 똑바로 안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 하나거든. 아마 여러분들, 우리 8월 11일 전주에 여러분 내신 대비반은 다시 재편성됩니다. 월목, 화금, 수일로. 그때 반편성할 때 다시 반편성 평가를 볼 텐데, 그때 저라면 무조건 이거 볼 거예요. 필수형 11번. 이거 내잖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공부한 아이와 안 한 아이가 정확하게 티가 나는 문제가 바로 필수형 11번이에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가 일단은요, 삼지창과 이지창,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쉽게만 말할게. 삼지창과 이지창을 쓸 때는 정해져 있었어요. 삼지창 같은 경우는 한쪽은 원소여야 되고 한쪽은 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삼지창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지창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대등한 관계,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집합이라는 건 괄호를 항상 갖고 태어납니다. 원소는 괄호를 갖고 안 태어나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원소는 괄호가 없을 거야. 집합은 괄호가 있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을 너무도 이쁘게 A, B, C, D 이렇게 주면 사실 너무 착한 문제죠. 근데 때로는 어떤 집합은요, 이렇게도 줘요. 바로 꼭 원소가 A, 이렇게 깔끔한 A일 것 같냐? 그건 아니고요. A, 괄호를 이미 가지고 있는 A, 괄호가 없는 애, 그리고 C, D는 또 괄호를 가지고 있는 애.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가장 큰 집합 있죠. 가장 밖에 있는 집합의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원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이걸 괄호라고 보면 안 되고요. A가 무언가에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단지 이 중괄호와 모양이 비슷할 뿐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원소 취급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원소는 삼지창을 써야 되고 괄호를 붙여서 나오면 이지창을 써야 된다. 즉 무슨 뜻이냐? A라는 집합은 A, 얘 그대로 나왔어요. 괄호를 안 붙여서 나왔어요. 원소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삼지창이에요. 자, A라는 집합은 E라는 원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삼지창이 아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혼란이 오겠죠. B라는 집합은 만약에 얘부터 먼저 나왔어요. 원소가 그대로 나왔네? 그럼 삼지창이에요.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B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는 괄호가 있네요. 선생님이 괄호가 있으면 집합이라면서요. 그게 아니라요. 원소 자체가 나올 때 괄호를 붙여서 나오면 집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 원소에 이미 이런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는 놈을 그대로 갖고 나왔으니까 몇 지창이에요? 3지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B라는 집합이 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괄호가 갑자기 2번 포장돼서 나왔어. 그 말 뜻은 뭐죠? 이 원소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럼 괄호를 붙여서 나왔으니까 얘는 집합으로 취급해줘야 되니까 이지창이군요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면서 먼저 예시를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볼게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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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거 지울게. 요렇게. 자, 웬만해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많이 보이는 집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만 아마 이 밑에 줄줄이 삼지창이냐 이지창이냐만 대답할 줄 알면 걔는 어지간하면 이거 문제 틀릴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반배치고사에 낸다고 했고요.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입생들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 땡까땡까 노는 새끼들 있을 거거든요. 지금 공수투 안 하고 내가 장담할게. 자기 주변 친구에 혹시 노는 애 있니? 솔직히 말해봐. 학원 안 다니고 탱자탱자 노는 친구를 한 명은 안다, 손. 다 학원 다녀? 정말로, 선우야? 너가 놀고 있는 거였어? 그럼 본인은 만약에 손을 안 들었으면 본인이 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아셨죠? 자, 가볼게. 하나 있어, 주변에? 오빠, 그럼 너가 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니? 자, 가볼게. 첫 번째. 너네들 3지창이든 2지창이든 대답하면 돼. 자, 간다. 몇 지창일까? 몇 지창일까? 3지창일까? 2지창일까? 원소일까? 집합일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 뭘까? 내가 뭘까? 남이나 뭘까? 3지창? 시원아 뭘까? 3지창? 정진아 뭘까? 둘 다. 그치. 정확한 건 답이 둘 다야. 왜? 자, 봐봐.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돼. 왜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내가 말했지. 가장 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원소야. 이거 다 원소야.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나온 거니까 원소 맞아. 근데 우리 진리 배웠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 부분집합. 이지창도 맞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하나 더 가볼게. 이렇게 나왔어. 자, 3지창일까? 2지창일까? 채은아 뭘까? 그치, 둘 다지. 왜 둘 다입니까? 자, 얘가 나왔다고 치면 그대로 나온 거니까 3지창. 근데 얘가 나왔다고 치면 나오면서 뭐를 붙였어? 괄호를 붙였으니까 집합이니까 이지창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원리로 되는지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가볼게. 자, 얘 가볼게. 얘는 몇 지창? 몇 지창? 홍주야, 몇 지창이야? 둘 다지. 왜? 얘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삼지창이지만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였다고 하면 집합이니까 이지창이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따질 때는. 자, 갈게. B. 뭐야? B. B.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삼지창이 아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원소도 아니니까. 자, 또 갈게요. 자, B, C. 몇 지창? 삼지창이지. 왜? 얘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해 가세요? 자, 한 번 더 갈 거야. 계속 갈 거야. 몇 지창? 윤서진 몇 지창? 이지창이야. 왜? 얘가 나오면서 뭘 붙여서 나왔어? 괄호를 붙여서 나왔잖아. 그럼 집합이니까 이지창이겠지. 지금 뭔가 안 보이나? 자, 갈게. 한 번 더. A. 장은 삼지창, 이지창. 이지창이지. 왜?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서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이지창. 이해 가셨어요? 자, 하나 더 갈게. 얘는 삼지창, 이지창. 삼지창. 얘가 그대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삼지창. 이해 가세요? 자, 하나 더 할게. A. 삼지창, 이지창. 이지창이지. 왜? 얘가 그대로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서 나왔으니까. 이해 가세요?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원소가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면, 얘가 그대로 나온다면 우리는 걔를 원소 취급해서 삼지창을 써주고요. 만약에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서 나오면, 괄호를 하나 더 한 겹 더 붙여서 나오면 그러면 걔는 집합으로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그 모양이 그냥 나온 것과 괄호를 붙이고 있는 것을 원소로 갖고 있을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따져주셔야 돼요. 밑에 따질 때는. 자, 그럼 여기 다 중요하니까 해볼게. 15번 봐보세요. 자, 15번처럼 나와요. 대부분 집합에 무조건 첫 번째는 다 이런 문제 내죠. 기억 한번 가볼게. 기억. 요 마크는 A의 이지창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괄호를 붙이면서 나왔다고 해석하면 이지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답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얘는 뭐라고 말하면 돼? 맞아, 틀려? 홍주야, 맞아, 틀려? 틀리겠죠. 이지창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니은 보시면 괄호 괄호 0, 2가 나왔어요. 괄호 괄호 0, 2면 안에 있는 게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서 나왔으니까 몇 지창? 이지창. 오케이, 이지창 맞다. 니은은 맞겠죠. 디귿 봐볼게요. 디귿 보시면 마이너스 2, 0, 2예요. 마이너스 2, 0, 2. 나오면서 뭘 붙여서 나왔어요? 괄호를 붙여서 나왔죠. 그럼 몇 지창을 써야 되죠? 이지창을 써야 되는데 얘는 삼지창 썼으니까 디귿은 틀렸죠. 자, 리을. 리을 조심하셔야겠네. 괄호를 붙여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요 안에 있는 건 원소지만 최종적으로 바깥에 괄호를 붙여서 나왔으니까 몇 지창을 쓸 수 있어요? 이지창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겠죠. 미음, 공지, 뭐 이런 마크, 그 다음에 이영, 마이영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마이영의 괄호가 원래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못 따집니다. 그래서 미음은 보자마자 무조건 틀렸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 16번 한번 봐볼게요. 16번 별표 치세요. 이거 싹 다 틀린다에 내가 한 표 걸게요. 여기 맞는 애 없을 거예요. 자, 16번 풀어보세요. 딱 1분 드릴게요. 1분도 아까워요. 어차피 못 풀 거거든요. 해본 애들만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선우야. 죽으면 막 피곤한 건 아는데, 한시가 아까워. 문제 풀었어도 아까워. 그게 계속 연결돼. 진짜 선생님은 돈이 너무 아까워, 얘들아. 너네 학원비 진짜 비싸. 뭐, 여러분들이 뭐, 집에 막, 금덩어리가 막 몇 개씩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돈이 많아서 너무 부러운데, 그 돈마저 선생님이 좀 아껴줄게. 부탁이야. 나는 금덩어리가 없거든. 바보처럼 출생신고하는데, 아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올리고. 그 시청에서 반려됐어. 난 다 올리고 딱 화면 떴길래, 근데 왜 애 이름 안 적지? 라고 첫 번째 칸에 출생 잘하고 되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바보 같은 애였어.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왜 못 푸는지 아세요? 이거 풀어본 애들만 풀어요. 일단 이거를 만약에 풀으려면 머릿속에 요게 완벽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FA라는 집합은 대문자 X를 원소로 갖는데 조건제시법이잖아. 근데 그 대문자 X는 어디서 나왔게? 그 원리가 A 집합에 얘들아 이지창이면 우리 뭐지? 집합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대문자 X는 대문자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그 말 뜻은 너네가 이걸 원소를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A 집합의 원소고요. 대문자 X 집합의 원소를 쓰시오 하면 총 몇 개 써야 돼요? 2의 4승 16개 쓰셔야 돼요. 바로 이놈의 부분 집합이 16개인데 그 16개를 바로 원소로 갖고 있는 게 대문자 X라는 거예요. 직접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공집합, 요런 마크 16개 다 써드려요? 그지같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또 뭐 있어? A, B, A, 이런 것들. 마지막, 자기 자신. 이것까지. 그래서 이 총 몇 개를 2의 4승 16개를 원소로 갖는 바로 집합이 바로 대문자 X고 그 대문자 X를 우리가 FA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옳은 걸 찾아달래요. 기억. 요 마크는 FA에 이게 FA 집합입니다. 다시 바꿔줄게요. 이렇게 쉽게. FA 집합의 원소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가 그대로 나오면 원소네요. 오케이. 기억 맞네. 자, 니은 가볼게요. 오! 괄호가 붙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FA의 몇 지창이냐? 3지창이냐 물어봤어요. 얘가 그대로 나왔네요. 3지창이네요.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괄호 A가 FA의 또 원소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딨어? 얘가 그대로 나왔네요.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리을 A, B 괄호 붙인 거는 FA의 이지창이냐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지창이 되려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얘가 만약에 우리 거꾸로 역발상을 해보자. 얘가 참이면 얘는 괄호를 가지고 나오면서 붙이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얘는 괄호가 없어야 돼요. 괄호 없는 A, B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마지막 미음. 대문자 A는 이걸 애들이 많이 질문하겠네. FA의 이지창이냐라고 해서 이거는 있잖아. 잉크 아낀 거야. 그냥 괄호 붙이고 얘를 통째로 한 번 더 써줬으면 될 걸 그냥 괄호 A라고 쓴 거야. 그럼 물어볼게. 여기다가 괄호 붙이면 괄호가 몇 개 붙은 거야? 2개 붙은 거지. 그럼 집합을 의미했으니까 일단 말이 이지창이냐 이창이 아니냐가 답이야. 그러면 애초에 얘는 A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네. 얘가 A잖아. 얘 순수하게 얘가 A잖아. A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이고 나왔네. 이지창이네. 오케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머릿속에 개념 잡혀요? 지금 16번이 머릿속에 개념 잡히냐 안 잡히냐 난 중요치 않아. 16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면 원소, 괄호를 붙여서 나오면 집합, 이거를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야. 이 16번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어차피 나중에 올림푸스 유형편에도 있을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있고 시중에 파는 문제집이 다 있어요 어차피. 근데 이건 이제 이 문제만을 위한 풀이고 내 말은 안에 있는 게 나오면 원소, 괄호 붙여 나오면 집합이냐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뭐 대가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힘들어하지 마. 자, 17, 18, 19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범위랑 좀 연관 지어져 있죠. 바로 여러 가지 부등식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부분집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지. 내 몸에 팔이 뭐야? 부분집합이지. 그럼 내 팔은 무조건 내 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나랑 내 몸이랑 떨어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핸드폰이 내 몸에, 너네들은 맞겠지만 내 몸에는 부분집합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어때? 내 몸에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나랑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치? 부분집합이면 얘가 안 떨어지면 나의 부분집합이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8번 문제를 보면,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X바 X는, X를 원소로 갔는데 그 X는 마이너스 1 이상, 뭐 이하, 3 이하에 있는, 자, 얘들아, 문제가 생겼어. 이 뒤에 정수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1차적인 약속은 뭐다?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는 마이너스 1, 0, 1, 2, 얘가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거고, B라는 집합도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어요. X 가져라. 근데 그 X는 어떤 원리에서 탄생하냐면 A 빼기 3부터 어디까지? 2A 플러스 5까지 탄생하더라 라는 거야. 그랬을 때 A가 B한테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내가 말했죠. 핸드폰은 나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얘는 A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넌 절대 나랑 떨어지면 안 돼 라는 거야. 내 안에 어딘가 걸치고 있어야 돼. 팔도 봐봐. 어딘가에 붙어 있잖아. 따라서 여러 가지 부등식 문제지. 얘가 이 안에 포함하고 들어가 있으면 된대요 라는 거지. 따라서 A 집합부터 먼저 나타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색칠이 되어 있고 뻥 뚫려 있다. 조심하실 거 알죠? 이번 기말고사 때도 선생님, 얘가 얘를 끌어안을 건데 갖다 언제 붙여요? 이걸 내가 많이 설명했었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라는 집합이. 그때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야? 여기가 A 빼기 3이고요. 2A 플러스 5예요,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이건 잘해. A 빼기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A 플러스 5가 3보다 크다. 여기까진 잘해. 근데 애들이 뭘 질문해? 갖다 언제 붙여요, 선생님? 이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래서 내가 사실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딱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 두 가지만 따져라. 첫 번째, 모양 같으면 무조건 갖다 붙여라. 뻥, 갖다 붙여라. 근데 모양이 다를 때는 조심해라. 모양이 다르면 갖다는 일단 안 붙이지만 언제 갖다를 붙이냐? 가장 바깥에가 색칠돼 있으면 갖다를 붙여라. 근데 얘는 안쪽이 색칠돼 있고 바깥쪽이 뻥 뚫려 있으니까 갖다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따라서 A는 2보다 작다고, 여기서 2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걸 성립할 때 정수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2 미만이니까 마 1, 0, 1 답은 몇 개? 3개.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면 된다. 이해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힘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164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너네들도 할 수 있어서 그래. 자, 21번 봐볼게요. 21번 보면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서로 같은 집합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서로 같은 집합은 어떻게도 표현하냐? 바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된다.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집합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명제 초반은 이거 재활용이에요. 나중에 가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할 거거든. 집합은 명제, 다 있잖아. 명제를 거의 명제 8문제 중, 10문제 중 8문제는 다 집합으로 바꿔서 풀 거야. 나중에 가서는 왜 그래요? 왜 집합에서 얘가 차집합이 왜 성립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 일단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고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원소 개수 그리고 원소의 값 또한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보면 A라는 집합은 이제 이런 게 사실 제일 짜증나는 문제죠.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었어.
근데 B라는 집합은 이런 원소를 갖고 있었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바로 뭐요, 선생님? 일단은 A가 B한테, B가 A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4와 0은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누가 0이에요, 선생님? 누가 4예요? 이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난이도가 그나마 하죠. 왜? 얘 때문에.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든요. 근데 A가 0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학에서 분모가 0일 수는 없어서 무조건 B가 0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B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됐어요. 그럼 일치했고 요거 없어지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4라는 놈이 여기 있을 텐데 얘가 4라고 하면 A제곱은 4라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A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얘가 4라고 하면 4A가 4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모든 가지수의 경우를 두고 풀어보자라는 거지. 만약에 2면 4, 8, 4, 0, 2. 갑자기 뜬금없이 2가 튀어나오니까 탈락. 4, 마8, 마2, 탈락. 1 넣어야 1, 4, 0, 0, 4, 0, 1. 똑같더라. 그래서 답은 A는 1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거니까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그냥 우리 바로 몇 초 만에 풀어봅시다. 1, 2, 3, 5, 7, 12, 13. 원소가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어요. 그러면 7개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할 건 이 새끼 부분집합 몇 개야? 라는 거지. 그러면 2의 7승 128개다 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요, 선생님. 1, 2는 꼭 가지고 있고요. 13은 갖고 있지 말래요. 1, 2, 13 지우면 되겠죠. 그럼 원소가 몇 개 남아요? 여기서 결국 3개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답은 2의 4승 16개다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들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그 24번 문제 있죠? 24번 문제 똑같이 내면서요. 진짜 양아치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거기 있죠? 제가 읽어볼게.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의 진부분 집합 X를 구하라고 할 때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글자를 갑자기 쏙 하고 넣어놔요. 그럼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분집합만 보고 부분집합 개수 찾고 끝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혹시 내가 찾은 데서 똑같은 A랑 원소가 똑같은 게 나오는지를 보고 항상 마지막에 1을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1 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한 진부분집합이 원래 집합과 같은 게 존재해야 빼는 거지 존재할 수 없으면 굳이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163쪽 한번 가볼게요. 자, 163쪽에 요거 유형 15번에 별표 치세요. 요것도 선생님이 매년 1학년들 가르쳐 보면은 항상 질문 많이 나오고 항상 내가 쉽게 설명해줘도 항상 이해 못하는 항상 머저리 같은 애들이 있어요. 가볼게. 애들이 이 부분집합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안 넣어서 그래요. 자, 가볼게.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항상 너네들한테 찾으라는 건 이 X의 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해요. 얘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가요 1, 2, 3이에요. 너무 쉬운 걸로 내볼게. A가 1이에요. 그랬을 때 저 X가 말이 되도록 한번 원소를 넣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자, X 입장에선 부분으로 누구 데리고 있어? 1을 데리고 있어. 내 몸은 8을 하나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무조건 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 B라는 원소에는 1, 2, 3이 있는데 이 X 입장에서는 1, 2, 3 안에 들어가는 걸 갖고 있으면 되지 꼭 모두 다 갖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 그게 부분집합의 뜻이잖아. 그치? 따라서 이 X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X는 1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2와 3은 물음표를 던진다 이거지. 나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 왜? 아니 난 어차피 1만 갖고 있어도 얘를 가지고 있다도 참이고 내가 B한테 포함된다도 참이지 않냐라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나는 1, 2만 갖고 있어도 돼. 왜? 1은 꼭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있었고 내가 굳이 하나 더 갖자면 2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꼭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포함되는 건 중요치 않아. 꼭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꼭 가지고 있지 않거나. 따라서 이 X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내 입장에서 들어갈 원소 중에 내가 꼭 가지고 있을 것을 선별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X 입장에서 어때요? 나 1, 2, 3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 단, 나 1은 꼭 가지고 있으래. 그래서 지웠어. 그럼 원소 몇 개 남아? 2개. 그래서 답은 2의 2승, 답이 4개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요런 3가지의 부분집합 관계도가 나오면 X 입장에서 생각하자. X 입장에서 나 3개 가능성. 근데 1은 꼭 가지고 있으래. 지워. 몇 개 남아? 2개. 나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해.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27번 한번 풀어볼게. 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이것도 적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도면 이제 학교에서 잘 시간이죠. 지금 똑같이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학원이어서 자는 것 같죠? 아마 인간의 뇌가요, 존나 똑똑해요. 얘는요, 아주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 시간대에 그 짓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조는 학생들 있죠?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학교에서 똑같이 졸았을 거예요. 그럼 이걸 빨리 깨줘야 돼. 너 이 시간대에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게 보통 일주일 이상 걸려요. 뇌한테 자극을 주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픽픽 쓰러지고 자. 그럼 뇌는 무슨 생각해? 이 새끼 자는 장소만 바뀌었네? 일단 재우자. 계속 재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자극 주세요. 자기를 존나 세게 때리든 어떻게 하든 얘들아. 몸을 좀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셨죠? 좀 세게 때리고 좀 가혹하게 좀 하세요. 부탁인데. 자, 가볼게.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A라는 집합은 2x 마이너스, 그러면 인수분해 뭐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가 마3이야?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3 사이에 있는 정수를 갖는데요. 누가? A였나? A가. 그러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 0, 1, 2. 요렇게 4개를 가질 거고요. B라는 집합은, 인수분해가 돼버리고 그냥 끝나요. 방정식이죠. x-1 플러스 1, x-3인데 가운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따라서 얘는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3을 가져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쪽으로 갖고 나올게요. 누가? B는 X의 부분집합이고 A의 부분집합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빨리 밑에 원소를 쓰세요. 마이너스 1, 0, 1, 2. B는 마이너스 1, 3. 그 다음 어떻게 하자? X 입장에서 생각하자. 나는 요 안에 들어갈래. 여기 이지. 나 요 안에 들어갈래. 이거 뭔가 이상한데? 갔다 없어요? 어쩐지 갔다 있어야지. 갔다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나는 요 안에 들어갈래. 하지만 얘는 꼭 가지고 있으래. 그래서 나는 꼭 가지고 있는 거 지울게. 원소 몇 개 남아? 3개. 따라서 내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야. 라고 대답해주면 된다. 나는 이 유형을 틀리는 걸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진도입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요것도 29번에 별표 쳐주세요. 요것도 선생님이 작년 중학교 때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2대 부고권 생각나는데 2대 부고고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자, 29번 보시면 자, 집합 A는 모든 원소가 자연수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대요. 뭐 이건 무한집합이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문자 X가 대문자 A 집합의 원소라면 근데 얘들아 이건 사실 조금 우리 명제를 미리 배우면 그게 이해가거든. 내가 이런 거지.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거잖아. 내가 예를 들자. 너는 오늘 숙제 다 했으면 집에 일찍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가 일명 가정과 결론이라고 해요. 가정과 결론. 이러이렇다면 이러이러 해줄게 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아이여야만이 이거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뽑은 원소라면 즉 자연수 중에 하나라면 걔는 또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x분의 12도 또한 자연수의 원소이다라는 게 지금 나 조건이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5를 뽑았다 이거야. 그럼 이게 참이야? 참이야. 근데 얘들아 숙제 다 하면 집에 일찍 보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숙제를 못하면 당연히 집엔 못 갈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애가 5는 A의 원소이죠. 맞아. 근데 5분의 12
자연수의 조건이냐 이거지.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저 숙제 다 했어요. 책 갖고 와봐. 대수요. 뭐야? 내가 대수 안 가르쳤잖아. 난 공수투인데 이거랑 같은 원리야. 앞에는 숙제를 다 했다고 나한테 나왔는데 그게 다른 과목인 거지. 앞에는 자연수를 뽑았는데 뒤에다가 계산해봤더니 자연수가 아닌 거야. 그런 건 원소를 못 갖는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런 것들은 못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자연수를 뽑았을 때 똑같은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 요 x는 12의 뭐가 나와야 된다? 양의 약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너가 뽑을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문제집은 1, 2, 3, 4, 6, 12. 요 6개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래요. 원소의 개수 안 물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정답은 2의 6승 64개다 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어떤 거? 내가 뭐 잘못했어? 아, 공집합이 아니래요. 63이겠죠. 답이 63 아니에요? 뭐야. 1이랑. 미안. 손이 잘못했다. 내가 너무 급하게 설명하다가. 다시 한번 할게. 1을 가지면 12를 꼭 어때야 돼? 가져야겠지. 그럼 이제 내가 너네들 실수할 거를 미리 나도 실수해버렸네. 이렇게 원소를 얘를 다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1을 가지면 12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고 2를 가지면 6을 3을 가지면 4를 가지면 3, 6을 가지면 2, 12를 가지면 1. 즉 다시 말하면 원소가 6개가 아니라 세트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소를 적으시오 하면 1, 12, 2, 6, 3, 4 요렇게 바로 세 가지가 바로 원소더라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원소가 3개니까 집합의 개수는 따라서 2의 3승 8개고 조심해야 되는데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 절대 그 A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집합에는 모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죠? 공집합이 있으니까 한 개를 빼서 답을 7개라고 말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잠깐 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다들 그냥 뭐 버티느라.